네, 안녕하십니까. CS 리더스 관리사 제3과목 고객관리 실무론으로 함께할 이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AI와 IoT 기술이 상당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죠.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CS 리더스 관리사, 다시 말해서 휴먼 서비스, CS 서비스 부분은 오롯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대체 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CS 리더스 관리사가 있고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유의미한 과정으로 지금 제 3과목을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3과목은 CS 관리 실무론으로 제 1장에서 비즈니스 매너, 일단은 전화 응대로 시작을 할 거고요. 비즈니스 매너, 국제 매너, 코칭 부분, 이렇게 내용들을 상당수를 실무적인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고, 제 2장 고객 관리에서는 법이 많이 신설되고 개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다루게 되고,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프리젠테이션 기술, 그리고 교육훈련 기법 등의 내용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 1과목, 2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학습하고 계셨을 텐데요. 3과목은 그걸 기반으로 조금 더 실무적인 요인들을 다루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 전화응대 서비스입니다. 사실 상황별 전화응대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접점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비즈니스적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전화응대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전화응대 3원칙이라고 나오게 되거나 이 부분들이 보기 문항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게 출제된 부분도 있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친절성. 친절성은 일단 3가지가 나오는데요. 전화응대 3원칙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거 3가지가 있는지를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일단 친절성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말을 끊거나 가로채지 말아야 한다. 통화 중에 아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또는 무슨 말인지 잘 인지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바로 끊거나 가로채지 않고,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 전성을 다한다. 친절함을 다한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대면일 때는 표정도 보이고 이렇게 제스처도 잘 보이지만, 전화응대에서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대면 요인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각적 요인이 배제되기 때문에 오롯이 목소리와, 그러니까 뉘앙스와 언어로서만 바로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 경청. 상대의 말을 나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경청. 네, 그렇지, 그랬어 등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팩트레킹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더 반복해주는 화법들도 들어갈 거고요. 긍정적인 심리,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으로 여운을 남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높거나 불쾌해졌을 때는 이런 경우, 이렇게 콜센터에서 콜을 받는 경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근무를 하다가도 타부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도 상대방의 목소리가 불쾌함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발 물러서서 그 논쟁을 피하고, 왜 저한테 그렇게 세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는 통화의 목적이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잉 웃음, 과하게 웃거나, 우리 전화하는 여러분들, 내가 큰 목소리를 역으로 하게 되면은 상대가 불안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번째는 신속성입니다. 불필요한 대화는 반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느리게 천천히 보다는 신속히 정확하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건 반복하지 않고, 한번 언급했던 것을 만약에 상대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반복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굳이 부득이 반복할 필요는 없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간단하게 통화를 한다. 네, 어차피 저희가 10분, 20분, 30분 통화를 한다고 해서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쵸? 그래서 핵심만 간단하게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문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신속하게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때는 문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다시 한번 연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네, 이때 전화는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 정보, 개인 정보가 되겠죠.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실무적으로 현장에서는 아마 전화기 안에 번호가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번호가 뜨니까 제가 이 번호로 바로 연락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해를 구하며 제가 어느 번호로, 사실 그 수신 발신으로 온 번호가 다시 재발신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전화기로 전화를 했는데 나는 회사 전화기로 전화를 받을 거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확인한다. OW1H 이렇게 외우시면 이렇게 편할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누가, who, when, where, what, why, how, 어떻게, how to,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작성하고 순서와 주요사항을 정리하면서 통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신 받았을 경우에도 이걸 정리를 해준다면, OW1H로 정리를 해준다면은 보는 타부서나 내가 대신 받았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정확성. 자, 그러면 전화응대 3요소가 뭘까요? 친절성, 신속성, 정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기억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보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3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나다라, 기억니은, 가나다라 보기에다가 넣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성으로 조금 더 볼게요. 발음과 목소리를 분명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발음 때문에 정확하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화응대는. 그래서 발음과 목소리, 뉘앙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용어들 같은 경우, 또는 약자,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재강조하는 것이 좋고요.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콜센터 직원들은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들이고요. 상대의 말을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되고 명확하게 차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화응대 3요소, 친절성, 신속성, 정확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전화응대 자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응대 자세도 어쩜 이렇게 좋게 딱 5가지 보기로, 사실 집필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분석을 했고 이제 실제들을 유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보기처럼 많이 담았으니까 조금 길더라도 핵심들만 잘 담으셔서 이해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해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전화응대 자세는 상대를 마주보고 대하는 것처럼 정중히 친절한 태도, 친절성에 좀 유사하게 들어가죠. 전화기 옆에는 필기도구를 항시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태블릿 PC도 많이 구비하거나 메모장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메모장은 타자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매너적으로는. 통화를 마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먼저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요즘에는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딸그닥하는 소리를 많이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화기 세대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수화기가 이렇게, 지금은 회사에서는 아직도 많이 있을 거예요. 수화기 같은 경우는 그 동그란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동그란 부분이 딸그닥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먼저 끄는 것을 확인하고 끊으라는 말은 그 딸그닥 소리가 먼저 들리게 하지 않게끔, 불쾌한 요소를 만들지 않게끔 하기 위한, 암묵적으로도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통화 도중에 상대방을 기다리게 할 경우,
있겠죠. 뭐 잠깐 알아봐야 되거나 확인이 필요할 부분에서는 주변 소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소음 제거를 해 놓으시던지 아니면 이게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제가 한 10분 뒤에 알아보고 확인 뒤에 다시 한번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10분 후에 뭐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를 넣었는데요. 10분, 뭐 5분 이런 식으로 수치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보기도 비교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재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3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적어도 5분이 지나지 않는 선에서 고객님께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문장으로 3문장, 4문장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 문장 안에 핵심어가 2개 정도 들어가서 2-3개 정도 들어가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한 번 더 볼게요. 통화 도중에 끊어지면 전화를 건조기 다시 거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거 출제됐었습니다. 잘 애매하죠. 누가 먼저 걸어야 될까? 예. 통화 도중에 끊어질 수 있어요. 인터넷선이 불안정하거나 통신선이 불안정하거나 뭐 기타 여러 오류건들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를 건쪽이 다시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건쪽이 먼저 거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원칙은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겠죠. 산의 전화가 왔을 때 회사의 상황입니다. 부서명만 말하고 총무팀, 지원부서 이렇게 부서명만 말하고 사회 전화는 회사명, 부서명, 성명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H회사, 총무부서,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서 반복 확인한다. 앞서에서도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상대의 말을 지레짐작하며 응답하지 않는다. 친절성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전화 상대를 가리지 않고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여러분 전화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녀노소 어리다고 연령대가 좀 시니어층이라고 주니어층이라고 해서 제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무시받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주의하게 예의 있게 격식 있게 응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응대 유의사항. 네, 전화응대 유의사항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응대 유의사항은 딱 8가지로 추려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화법을 사용해라 라는 거는 뭐냐면 플러스 알파적인 멘트를 활용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서비스 접점에서 많이 했던 것들 중에 2문장 이상 말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요. 예를 들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플러스 화법. 건강한 오후 보내세요. 이런 것도 플러스 화법. 감기 조심하세요. 플러스 화법. 플러스 알파적인 멘트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근무할 때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나 이것 좀 작업하는데 같이 좀 도와줄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멘트에 플러스 알파로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마워. 함께 해줘서 더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아. 또는, 함께 해주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또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커피 한 잔 사줄게. 시원한 커피 한 잔 하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도 플러스 화법입니다. 하지만 말씨와 억양에는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들. 상대가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군들마다 전문 용어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들만의 확실한 용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군대나 항공사에서도 A, B, C, D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왜냐면 누군가 좌석 21A라고 말하면 어떻게 발음이나 이런 상황 그런 통신 상황에 따라서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브라보, 찰리 이렇게 앞단어를 잘라서 그 용어를 쓰는 것처럼 전문 용어는 각 어느 직군마다 좀 다르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우리끼리는 또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적으로는 사용하지 상대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정적인 말은 우회하고 강조하거나 쉬어야 할 부분은 구별해서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강조하거나 쉬어야 할 부분은 구별해서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명령형 또는 지시형 뭐뭐 하세요, 이거 처리하세요, 뭐 이렇게 합쇼체도 많이 지시형으로 될 수 있고 이거 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의뢰형이나 청유형, 권유형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는 해 주시겠습니까? 가 되겠죠. 고객의 말 속도에 맞춰서 일치감을 형성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객은 바쁜데 제가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것이 필요한데요 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까 라고 저는 느리게 얘기를 한다면 좀 불일치하겠죠. 기대에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감 형성하는 것이 좋고요. 통화 음량은 고객의 목소리보다 조금 낮은 목소리로 조절하는 것이 왜 좋은가 하냐면 우리가 기본 목소리 톤에서 한 톤 높게 응대를 하면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었던 무슨 썰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냥 내 음에서 한 톤 높은 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톤에서는 살짝 상대를 즉각적으로 기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음이긴 합니다. 그리고 살짝 낮게 한 템포 낮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큰 목소리로 높은 톤으로 하는 것보다는 낮춰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배웅할 때도 마무리할 때도 좀 한 톤 높이는 것이 좋겠죠? 응대할 때. 통화도 응대니까.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차선책 또는 대안을 제시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되네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까지는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적극적인 경청 방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경청 방법은 말 그대로 아까 공간적인 경청도 나왔지만 7가지 정도로 줄였어요. 일단은 고객의 말이 되풀이한다. 백트래킹입니다.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백트래킹은 한 번 더 되풀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3층에 있는 화장실을 좀 찾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는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3층의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라고 한 번 더 되풀이해주는 화법이에요. 그래서 정확성도 높일 수 있지만 약간 내 말에 적극적으로 내 말을 정말 귀담아서 잘 듣고 있구나도 될 수 있고 물론 오해의 소지, 커뮤니케이션 오류도 줄일 수 있겠죠. 편견 없이 듣고 주의 집중하며 듣고 요점은 반드시 메모하고 맞장구, 잘 듣고 있음을 호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가 될 수도 있고요. 대면으로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도 호응의 표현이 됩니다. 제스처로. 걸러듣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하고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아까 친절성의 3요소, 우리 전화 3요소 친절성에서 들어갔던 내용들이죠.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고객의 말을 복창한다. 백트래킹이랑 유사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아두기 차원에서 알버트 메로비안, 캘리포니아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로비안이 본인의 이름을 따서 메로비안의 법칙을 만들었고 그중에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적인 요소, 청각, 언어적 요소에서 보여지는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지는 것은 미모 이런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용모, 복장, 표정,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트레이닝복을 입고 지금 교육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신뢰감이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고 청각적인 요소는 상냥함.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또 같은 워딩인데 좀 부드럽게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부드럽죠? 같은 말이어도 언어적인 뉘앙스에 따라서 어조에 따라서 상냥하고 쌀쌀맞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언어적 요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워딩, 멘트들을 뜻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시각적인, 청각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에서는 전화응대를 커뮤니케이션에 좀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각적인 요소가 82%,
언어적인 요소, 얼마큼 잘 알고 있고 말의 내용이 어떻고 하는 것이 18%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람직한 경어 사용 및 호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호칭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에 자신을 밝힐 때는 회사명과 부서명, 성명 같이 밝히고,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자신을 칭할 때,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자신을 칭할 때는 부서명과 성명을 밝힙니다. 예를 들면 저는 총무 수석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인사 책임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직책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직책이잖아요. 지금 수석, 책임, 과장, 요즘엔 과장, 부장을 안 쓰고 수석, 책임, 이렇게 선임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직책이 없다면 직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함도 없다면 씨, 님으로 호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친구 또는 동료와 같이 대등한 위치라면 이것도 많이 출제되었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 한해서 이름을 불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자리요? 사적인 자리.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공적인 자리에서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사적인 자리라는 멘트를 교묘하게 생략하면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나오게 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어만 보게 되면, 자칫 잘못 그냥 간과하게 되면 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보기랑 끝까지 잘 섬세하게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 볼 때는. 친구 또는 동료와 같이 대등한 위치의 공적인 자리에서는 땡땡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책이 없으면 직함, 직함이 없으면 뭐뭐씨, 뭐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도 처음 대면 시에는 땡땡씨 또는 누구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명함을 받고 나서. 자, 미혼 여성 또는 아랫사람을 처음 대명하거나 칭할 때도 땡땡씨 하면 사회적 경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문서에는 상관에 대한 존칭을 생략합니다. 네. 문서, 우리 서류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급과 직책 중에서 더 상위 개념을 칭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입니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직급과 직책, 아까 제가 직책, 직급 말씀드렸어요. 직책, 직급, 그리고 직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급과 직책 중에서 또는 직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위 개념을 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직책이 있으면 직책, 그 다음 직함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접 높임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건 예시로 조금 준비를 했어요. 이 이유는 실제로 시험 문제 보기상으로 예시로 나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몰랐는데 그랬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담아봤습니다. 품절입니다.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뭘로 많이, 우리가 유통 쪽에서 많이 쓰이는 잘못된 경어 사용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품절이세요, 가능하십니다, 안 되세요 이렇게 많이 쓰였을 거예요. 이렇게 간접 높임이 조금 잘못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사장실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쓰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사장님실은 쓰지 않습니다. 사장님실은 뭐죠? 사장님은 사람이지만, 사장님은 사람이지만 사장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사람이 아닌 것에는 님, 높임을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부장님께서 독감에 걸리셨습니다. 스타일이 참 멋있으시네요. 고객님 자산은 넉넉하십니다. 여기에 더 배가 돼서 존칭이, 높임이 2개 이상이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이 가까우셔서 걸어 다니십니다. 부자님을 약간 존중해주는 격이고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에 많이 익을 수 있도록 내뱉으면서 사용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실제적으로. 네, 콜센터 조직 및 운영 사이클, 콜센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콜센터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볼 건데요. 콜센터의 정의는 이제 약 5가지로 추락했지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고객 관계개선센터, 그리고 개방형 상담센터. 고객 접근성이 상당히 쉽고 용이합니다. 그렇죠? 우량 창출 가능하고 원스톱, 요즘 멀티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품질 제공 센터, 원스톱 고객 품질 센터, 그리고 고객 감동 실현 가능한 휴먼 릴레이션스 센터, 이렇게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콜센터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CS가 고객 서비스에서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지금 고객 경험 시대다라고까지 갔는데요. 이 고객 경험 관리 차원에서 이 콜센터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채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역할은 서비스 전략적인 측면과 경영적 측면, 경영학적 측면은 경영학적 측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센터 운영 지표의 확보, 그리고 핵심 성과 지표, 이렇게 두 가지는 같이 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업이나 기관에서 아마 거기 핵심 운영 지표, 어떤 식으로 스탠다드한 기준과 쇄신 성과 지표, KPI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성과를 내고 기준에 도달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지표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요즘에는 전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서 고객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콜센터의 역할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죠. 철저한 서비스 실행 조직으로 기업 전체에 미칠 영향 중시.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의 이미지, 그 서비스의 품질, 이런 것들은, 이런 판단은 콜센터에서 상담하는 우리 상담사 직원분들의 영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니즈 파악 및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고 좋은 부분들, 기억해야 할 부분들은 담고 그것이 다시 그 관계 개선에 있어서 상생하고 이런 것들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니즈 파악 및 피드백을 정확히 제공한다, 남긴다, 기록한다,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전략적인 측면에서 콜센터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고객 확보 하죠. 그리고 유지도 하죠. 그리고 고객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대 가치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서비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운영 지표와 성과 지표, 그리고 채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그리고 니즈 파악 및 피드백. 요 정도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콜센터의 직원이 브랜드, 기업 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익히 쉽게 인지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조금 더 염두에 봐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문제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목표 설정, 그리고 실행, 그리고 평가, 이렇게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기업 경영 측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콜센터의 역할은 기업 경영, 우리 방금 했던 서비스적 전략,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보기 내용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특성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즘엔 커스텀 많이 하죠. 제공한다라는 것을 보기로 두고, 이것은 무엇이냐, 어느 측면이냐, 콜센터 역할이 어느 측면이냐라고도 나올 수 있겠고, 기업 경영 측면의 내용이라고 해놓고 이 안에 지금 서비스 전략적인 측면, 운영 지표 확보나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나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찾아보는 걸로 할 수도 있겠죠. 기업 경영인가, 서비스 전략적 측면인가. 그래서 구분해서 확인해볼, 이해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고객 확보를 위해서 습득하셔야 되고, 해야 되고, 습득한 고객 정보를 통해 이탈 고객 및 잠재 고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인 차별화된 가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은 많이 AI적인 요소들 때문에 내가 검색하고 찾은 것들에 의한 정보들이 많이 더 앞으로 보여지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도 기업적인 측면에서 콜센터 역할이 중요하고, 잦은 대면 접촉으로 고객 속성 및 특징 파악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 콜센터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조직원의 역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 관리 및 분석가,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보유가 돼야 되고, 커뮤니케이터. 그래서 전화 우리 그런 비대면의 커뮤니케이터들, 그리고 고객 카운슬러, 그리고 코디네이터. 이거는 조직원의 역할이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좀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 중에 일부들이 보기 문항으로 나왔었거든요.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좀 다 담아져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전달하는 홍보맨이다. 예. 텔레마케팅 코디네이터다. 예, 그리고 고객 니즈 욕구 불만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상품 설명 및 판매 요청을 접수하는 기업의 종합상황실이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한 고객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한 마케팅의 고객 서비스 접점이다.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상품 거래까지. 요즘에는 그냥 전화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 홍보, 상품 연결까지 할 수 있는 멀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역할에는 이렇게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콜센터 조직 구성은 사실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꼭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텔레마케터, 고객 상담 직원이 되겠죠. 텔레마케터, 말 그대로 전화로 영업하는 상담 직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자, 통합 품질 관리자, QAA 약자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통합 품질 관리자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풀네임이 나오지는 않지만 QAA라는 것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외워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상담 직원의 상담 내용을 듣고 응대를 합니다. 모니터링. 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 관리, 감독을 하는 자가 통합 품질 관리자고요. 통합 품질을 향상시키는 업무 수행 중간 관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 강사도 있습니다. 상담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 역량 강화, 기획 및 실시를 하는 중간 관리자. 저처럼 이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상담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휘 및 감독하는 사람. 조금 다른 점은 QA와 교육 강사랑 조금 다른 부분은 실질적인 관리자로 스크립트 작성도 하고 페이퍼 작업도 하고 이진율 관리 이렇게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센터장은 전체 관리 책임자다. 센터장은 잘 나오지 않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콜센터의 업무 유형 분류는 인바운드 콜과 아웃바운드 콜로 나뉩니다. 인바운드 콜은 말 그대로 고객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거는 경우. 보험이나 서류 등이 필요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전화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전화를 거는 경우가 인바운드 콜 서비스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에 있는 이 5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정밀성, 서비스성, 신속성, 정화성, 프로세스성 이 5가지는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 누구의 필요에 따라, 고객의 필요에 따라 수신하고 상담 진행하고 접근이 쉽죠. 대표번호로 많이 전화를 하니까요. 소비자 상담 부분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문제 해결이나 불만을 돕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고객 서비스, 판매 활동, 고객 관리, 시장 조사적인 부분들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웃바운드 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인바운드와 반대로 상담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만 된다면 자사의 굉장히 경쟁력에 우월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분석, 판매 이후 사후 관리. 여러분들 요즘에 그 AS를 받거나 하면 제품 AS 등을 또 설치 받았을 때 사후 관리 전화 받아보신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아웃바운드 콜에 해당이 되고요. 시장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정보 수집도 가능하죠. 고객 정보 수집이 가능하죠. 기업에서 필요에 의해 외부 고객에게 전화를 발신하는 업무다. 예, 성과 지향 및 기업 주도가 될 수밖에 없죠. 이 특징은, 아웃바운드의 특징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로 확보할 수밖에 없고요. 해피콜이 이런 사후관리 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만 확인도 되고 도착 안내도 가능하죠. 판매 활동, 고객 관리, 시장 조사 다 가능한 게 아웃바운드 콜의 특징이다. 이거는 요 부분적인 특징들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고 가시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에 대한 차이는 구별해서 메모해 두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기업 주도형 성과 지향 이런 거는 아웃바운드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소비자 상담할 땐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바운드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좀 구별해서 외워두시면, 좀 크로스해서 외워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제휴형 콜센터. 제휴형 콜센터는요. 지금 방금 이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사실 대표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이제 우리 CS 리더스 관리사 과정이잖아요. 전문가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제휴형 콜센터는 전문성을 지닌 업체와 제휴하는,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결합해서 융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아웃소싱형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아웃소싱, 기타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오히려 이 A라는 기업이 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업체를 통해서 조달하는 이렇게 생각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우시게 느낄 수 있는데요. VoIP 방식 콜센터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음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만. 그래서 사내 전화 요금으로 인터넷하는 환경에서 구하는 국제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데 인터넷에 대한 결함이나 오류가 생길 때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오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단점으로. CTI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전화 통합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연동되어서 음성과 데이터 모두가 다 처리가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CRM도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CRM이 고객관리 프로그램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CTI 시스템 콜센터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블렌딩 콜센터. 블렌딩 콜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이 블렌딩 콜센터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내용에 대한 거는 이해는 하셔야, 블렌딩 콜센터가 나왔을 때, 처음 들어보는 콜센터 이름인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데라고 해서 선택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바운드 콜과 아웃바운드 콜을 동시 처리하는 업무. 말 그대로 블렌딩. 그래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콜 예측에 따른 인원 배정, 아웃바운드 데이터의 사전 준비가 철두철미해야 한다. 네. 상담사는 업무 지식과 더불어서 유연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블렌딩 콜센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콜센터 조직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이것도 많이는 아니고요. 그래도 기출을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이렇게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직의 특성이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중심의 조직 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그리고 개인 편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운영지표, 성과지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개인 편차 있을 수밖에 없고, 특정 업무를 선호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장벽, 전화통화로 하다 보니까, 그죠? 생길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콜센터 특유의 집단의식이 있다. 요런 보기 문제들 5가지는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의식 뭔가 부정적인 말이네 이걸 선택해야지가 아니라 이것도 일반적인 특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센터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6가지로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센터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하고, 상담원의 접점 서비스는 회사 전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 아까 기업 경영에서 여러분 또 서비스 전략단 측면이랑 기업 경영, 이거 기억나시죠? 측면. 콜센터 역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 다시 말해서 브랜드 또는 기업의 이미지가 콜센터 직원들의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상담사 분들의 영향력이 미쳐진다라는 거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매 운영 매뉴얼 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회사의 마케팅, 타 부서와의 연계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서 디벨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 설정에 따라서 인적, 물적 자원 및 세부 행동 지침이 결정되고 콜센터 상담원의 불친절한 서비스는 지금 볼까요? 기업 이미지 전체를 구축한다. 요거랑 같은 연관성이 있겠죠? 각계에서 고객 이탈을 만들게 된다. 나중에 저 뒤에 그 군배인의 법칙이 나오겠지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서 이탈이 증대가 된다면 다시 끌어다 놓으면 물론 더 배럴이지만 더 좋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탈률에 따라서 이미지가 더 부정적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된다. 핵심 요소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이제 매뉴얼 작성 체계에 들어갈 건데요. 스크립트의 개념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스탠다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들이 같은 매뉴얼을 보고 그래도 비교적 그 기준에 맞게 뼈대에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크립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의 기본 매뉴얼이 될 사전 기획 대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점마다 기관마다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된 스크립트가 있는 기관도 많습니다. 네, 뭐 쉼표 하나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첫인사인 도입부터 그리고 마무리 인사까지 그 절차와 구성을 세부적으로 구성하며 설계한 것이고요. 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한 순서 도식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순서로 인아웃을 할 건지 고객의 변수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융통성보다는 보기적 스탠다드한 매뉴얼에 맞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원활한 대화를 위해 일종의 상담원의 역할 연기 대본 롤플레잉이라고도 하죠. 마치 배우처럼 하는 대본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는 반복 훈련을 통해 자연스러운 콜 응대가 가능. 물론 스크립트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줄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워야겠죠. 그리고 고객 중심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익을 준다는 누구에게? 고객에게 그런 확신이 필요하고 짧은 시간이에요. 상당히 짧습니다. 그 시간 안에 이해도 시켜야 되고 설득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 요 2가지가 꼭 주요된 내용으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 불필요한 말은 필요가 없겠죠. 스크립트 작성 시 적절한 형용사를 활용해서 열정을 표현하는 것도 뭐 필요합니다. 그죠?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은 언어의 온도와 언어가 굉장히 풍성해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뭐 많이 활용을 해도 많이는 않더라도 조금씩은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립트의 필요성 살펴볼까요? 자, 스크립트는 업무의 표준화. 아까 제가 스탠다드하게 누구든지 이 스탠다드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표준화. 그리고 평균 통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불필요한 표현 및 상담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표현도 하지 않고 맥락, 그 틀을 벗어나지 않게끔 자꾸 끌어다 주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안 목적에 대한 효율적인 응대 가능하고요. 논리적인 상담 가능하고 상담원들에게 표준화된 응대 방법을 제공해서 일정한 상담 수준이 유지 가능하다라고 좀 스크립트의 필요성에 대한 5가지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립트 작성 방법은 아까 좀 자연스러워야 되고, 또, 가장 스탠다드하게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화체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회화식, 고객과 그 상대방, 고객과 대화하며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회화식이고, 차트식은, 네, 아니요의 방식으로, 질문을 덧붙이면서 고객의 응답을 듣는, 뭐, 이르려 맞습니까? 네. 아니요. 예를 들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그 차트식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도 많이 쌓이게 되고요. 혼합식, 회화식과 차트식의 혼합적 방법으로 기본 내용은 차트식으로 하고, 변수나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회화식으로 적용하면서 진행하는 방법. 혼합식, 이렇게. 회화식, 차트식, 혼합식, 요 3가지 정도는 이해하고 내용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스크립트 작성 원칙 OC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작성해야 되고, 활용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간결해야 된다라는 거고, 설득력 있는 확실한, 다시 말해서 논거적이고 논리적인로 작성이 되어야 되고, 회화체, 그리고 끊어읽기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고객 중심적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적 작성, 우리가 아니라 고객에게 이익이 되고 유의미한 이렇게 좀 작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외에 차별성, 상황 대응, 상황 관리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간결성, 정확성, 논거적, 회화체, 끊어읽기, 고객 중심적, 차별성, 상황 대응, 상황 관리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는 여러 개지만 그 외에도 있다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